제가 얼마 전에 그 대신 증거인 그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딱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돈을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습관을 이렇게 길들이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돈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주다 보면 아이들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끔 이렇게 인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종교는 없지만 이렇게 교회를 어린 마음에 이제 그때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달란트 뭐 이렇게 선물 준다고 이제 교회 가자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으니까 교회를 갔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된 친구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금융도 전문가만큼 교육을 시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월급을 받고 월급 받은 거 정당한 계좌로 맞게끔 계좌이체 해주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한 번씩 이렇게 결제 한 번 하고 교통카드 쓰는 것도 금융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상 전문가만큼 공부를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렵게 알려줘야지 하는데, 아이들은 어려우면 배우려고 하잖아요. 항상 재밌게 얘기해야 되고 부모님이랑 같이 했다는 그 기억만 있으면 아주 그냥 즐겁게 옛날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어른이 돼서도 금융에 대해서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신 증거인 그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딱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가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TV하고 스마트폰 보는 그 부모님들의 버릇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계획 없는 소비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00년도 중반대 정도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보급이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그전에는 솔직히 뭐 이렇게 편하게 영상을 볼 수 있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제한적이었는데, 항상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아이들한테는 공부해라 뭐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하시는데 아이들이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집사람이 핸드폰 사용 시간을 정확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영상을 못 보는 데는 적어도 제 근처에 와서 만화책이라든지 동화책 같은 거 그거를 계속 몇 권씩 같이 읽어요. 저도 물론 책을 보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부모는 이제 자식들 거울이라고 하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을 가끔가다 해봐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는 저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싼 방법이거든요. 15,000원에서 20,000원이면 그냥 그 사람하고 이제 평생 그 사람이 얻어온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뭐 스마트폰하고 그 TV 보시는 건 잠깐 좀 줄이시고 책을 조금 더 읽으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소비를 아이들 앞에서는 좀 계획 있게 하시는 모습을 조금 자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말에 이제 좀 저희 집사람도 이제 밥을 하기가 조금 번거로우셨는지, 우리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막 뛰어오더니, 우리 이거 시켜 먹자 막 하면서 막 시켜주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돈을 얼마까지만 해서 우리는 이것까지만 시켜 먹겠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계획 있게 돈을 쓰는 거를 보여줘야지,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쓰면 쓰는 거지 뭐 이렇게 뭘 아껴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녀들 앞에서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어릴 때 이제 잠깐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학원 같은 거를 가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부모님께서 좀 안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이제 학원을 못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작은 누나한테 이제 좀 쫄라가지고,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학원비 한 달치만 좀 내달라고 해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되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요즘 부모님들 뭐 자존감 이렇게 늘려주시려고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하시는데,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위축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조금 뭐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들, 그래 같이 여행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조금 모자르네? 그럼 같이 모아볼까? 조금 절약해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해주시면 아이들도 신이 나서 같이, 말 그대로 그거죠. 뭐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시간을 활용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시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에 이렇게 벌어들이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솔직히 뭐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쓱 보면 우리 애들이 내 나이가 됐을
라고 생각을 해보면 20년이나 한 40년 정도가 있어야지 제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게끔 투자를 좀 해주시면은 충분히 부자가 다들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좀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시간의 복리 효과를 최대한 좀 누릴 수 있도록 인내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다들 힘드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편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얼마 전에도 책을 읽었더니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얘기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처럼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워렌 버핏이 하신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투자를 오래 하지 않는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은 말 그대로 저 멀리를 보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될 때까지만 금방 갑니다. 네, 금방 가니까 조금 인내심만 가지시고 견디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뭐 제가 뭐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제가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일단 용돈을 주고 나면은 한 채널에서만 주려고 해요. 엄마만 주든지 아니면 아빠만 주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주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엄마가 용돈을 주는 사람인데 엄마는 만약에 용돈을 다 썼다고 해서 더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줄 거란 말이죠. 아이들은 아빠한테 와서 미안한데 더 용돈 좀 더 주면 안 돼?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더 주면 안 될까? 그러는데 그때 쉽게 그냥 아빠가 줘버리면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야 엄마는 안 주는데 아빠는 주네? 그럼 다음에도 빨리 쓰고 아빠한테 달라고 하지 뭐. 이런 요행들을 조금 많이 바랄 것 같거든요. 물론 또 거기에 부부싸움도 이제 더 추가가 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조금 더 이제 통제력과 자제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부모님들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만 이렇게 주시는 게 적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 용돈 주면 이제 뭐 아빠 구두 닦거나 설거지 하거나 뭐 물 떠와라 그러면은 뭐 아니면 흰머리 뽑으면 얼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왕 우리 아이들한테 금융교육 시키려면 조금 금융교육이랑 조금 연관된 걸로 해서 용돈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 주식은 뭔가, 뭐 HTS는 뭔가, MTS는 뭔가, 적금은 뭔가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공부를 해오라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얘기를 해보고 맞다 그러면은 용돈을 조금씩 주고, 그럼 아이들은 금융 공부도 하면서 용돈도 타고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용돈 주는 방법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지금까지 영상을 계속 보신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들한테 금융교육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는 우리한테는 자녀들의 20년에서 40년의 시간도 있고, 모든 부모님들은 갖고 계시진 않겠지만 인내심도 부모님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조금씩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간의 복리 효과를 누리시면은 성공적인 돈 남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지만 금융 공부는 절대 전문가만큼 아실 필요도 없고 굳이 그렇게 행동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처럼 뭐 이렇게 금융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사람들만 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가지시고 바로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